많은 공항들은 물가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아요. 우선 대부분의 공항들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개 바다나 강, 호수 근처에 있죠. 트럭이 없고 적절한 도로가 지어지지 않았던 옛날에는 물건을 배로 운송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바다나 강이 있어야 음식이나 건축자재와 같은 필수적인 물자를 도시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도시의 경제를 부양해줄 무역도 가능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대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따라서 도시에 공항을 짓는 게 이치에 맞았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공항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항을 물가에 짓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대도시는 보통 아주 붐비는데 공항을 지으려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뉴욕시 한복판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물가 근처의 지역은 보통 좀 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대도시보다 공간이 더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본에서는 땅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었고 그곳에 간사이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이 인공섬의 길이는 4km, 너비는 2.5km입니다. 크기가 상당해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해요. 이 공항을 짓는 데는 무려 3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도, 고속선을 타면 혼슈섬까지 갈 수 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1994년에 문을 열었으며 바다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에는 1.5km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때 나무, 산, 건물, 송전선 모두 이 장애물에 포함됩니다. 물 위라면 어떤 것도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제한하지 못할 테니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산이 많은 섬에서는 섬 위의 산처럼 보통 활주로가 바다와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공항 중 하나인 그란 카나리아 공항이 이렇죠.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 충돌 없이 안전히 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비행기 안의 승객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각도로 다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려면 공항이 대도시나 산악 지역에 있을 때보다 바다 근처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고 안전할 겁니다. 착륙 실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종사들은 이륙 시 엔진 고장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에 도달한다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활주로를 떠나야 해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엔진 하나로도 날 수 있으니까요. 엔진의 힘이 줄어들어 적절한 고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륙할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바다를 향해 이륙한다면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한 고도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에 공항을 짓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개에서 생성된 양력뿐만 아니라 엔진의 추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한다면 이륙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더 긴 활주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낮은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도 덜 필요해질 것이고 비행기가 열심히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소음 수준은 꽤 상당한 편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집 위를 지나가며 소음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공항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물가에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고기들은 보통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몇 국가에서는 공항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집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독일인데요. 그 모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것부터 벽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까지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다면 그 비싼 지원금을 모두 아낄 수 있겠죠? 공항은 이렇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비행을 할 때 유리한 날씨상의 이점이 있어요. 물에서 육지로 부는 지속적인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대부분 바람을 타고 착륙하고 이륙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공항을 건설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인한 지연도 없겠죠. 단 봄과 여름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좋지만 물가의 지역은 가을과 겨울에 안개가 끼기 쉬우므로 장단점이 모두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공항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입니다. 깃털 달린 이 친구들은 맛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공항에서는 공포전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새들은 소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공항에서는 또 별도로 큰 소음을 내거나 방해가 되는 새를 쫓아내기 위해 심지어 매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바다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명백한 위험은 홍수예요. 공항을 짓는 데 드는 돈도 엄청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지난 2018년 간사이 공항은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운항을 취소해야 했고 수위가 너무 높아져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 버렸어요. 해안 공항들은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태풍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해수면의 상승과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인해 이런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100개 중 4분의 1이 해발 10m 미만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를 포함한 12개 공항은 5m 미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오버슈팅은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활주로 길이를 짧게 생각해 제 시간의 이륙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항이 육지에 있다면 비행기가 달릴 수 있는 잔디나 콘크리트 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경우 비행기에 약간의 손상이 생기겠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안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바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에 조종사가 기상 조건을 포함해 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시스템은 비행기가 정지해야 하는 활주로의 길이를 계산해 줍니다. 또한 많은 공항에서는 물벼락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끝에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깔아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 부드러운 콘크리트 위를 지나면 속도가 늦어져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물가에 공항을 지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수요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옆의 토지 임대료는 육지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서 해안 지역은 전체 육지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미국 인구의 40%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공항은 평지에 지어야 하지만 이 평지를 찾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안지대는 모래 상태와 습지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 중 하나인 뉴욕의 JFK 공항이 습지에 지어졌거든요. 이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쌌지만 습지대는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무거운 것들을 올리기에 적합한 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모두 해결되었죠. 습지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에서 이렇게 큰 부지를 발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